동작 FM 6.13 지방선거 특집 인터뷰 방송. 안녕하세요. 동작구 유권자 여러분. 동작 FM 김민정 PD입니다. 이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동작 FM에서는 무소속을 포함한 각 정당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님들을 모시고 후보자의 소개와 후보자의 출마의 변, 공약 등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40만 동작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주민의 편에서 구정, 시정 활동을 성실하게 펼칠 적임자가 누구인지 관심 가져주시고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동작 FM 마이크 앞에 유권자들을 만나러 나오신 후보님은 누구실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호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선거 기간이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동작 FM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유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동작구 유권자 여러분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동작구 주민 여러분, 길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현 동작구청장이라는 이창호의 후보의 명함이나 포스터나 아니면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님 야당 총재 시절에 정치에 입문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꼬박 5년을 제1부속실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로,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로, 이렇게 비서로서의 동료로 지냈습니다만 한 분은 지금 대통령하고 계십니다. 네. 구청장 후보로 이번에 재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네. 가족과 또는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제게 이번에 출마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출마 준비는 잘 되나? 뭐 이런 반응. 네.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그냥 네. 나오시는 걸로. 네. 네. 그럼 지금 운동 시작하신 지 7일째, 본선거 7일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직접 유권자들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 현장 분위기는 어떠세요? 일단 그 날씨가 더우니까 네. 제 몸의 물기를 빨래 짜듯이 탈탈탈 이렇게 터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주민들과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제가 구청장직 업무를 수행하느라 좀 늦게 그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제가 5월 9일부터 선거를 시작했으니까 딱 이제 한 달 정도가 돼 가는데 좀 지난 4년을 제가 구청장으로서 해왔던 것에 대한 부족함을 좀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동작구의 도시구조를 좀 바꾸고 근본적으로 우리 동작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구 차원에서 굉장히 좀 거시적인 정책에 너무 매몰하지 않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라는 지방자치 시대에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생활정치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했구나. 이것을 느끼는 시간이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에 주민들께서 선택하시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도 당연히 집중하겠습니다만 미시적으로 내 삶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항상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구청과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뭐 민선 6기 동작구를 이끌어 오셨는데 재출마하시면서 뭔가 조금 다른 그런 그 선거를 임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조금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4년간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그중에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이것만큼은 성과로서 동작 구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우리 동작구가 시작해서 전국의 지방정부의 정책을 바꾼 사례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거리에 이쁘게 설치되어 있는 한여름 그늘막입니다. 파란색으로 되는 네. 거예요. 네. 물론 이 사업은 제가 취임해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전임 청장님께서 제안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너무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기간도 확대하고 설치 장소도 확대했지요. 이 부분이 중앙정부의 제도까지 바꾼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고의 정책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박원순 시장님이 극찬하고 있는 사업인데 바로 우리 동작구의 보육청 사업입니다. 네. 모든 그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통합 인사 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세상이 행복해야 그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모토로 여러 가지 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사업입니다. 우리 동작구만 해도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이제 곧 15%에 이제 도달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미 어르신에 대한 정책은 복지, 시혜에 대한 정책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구의 가장 핵심 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민선 6기 동작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일자리다. 그래서 구에서 전액 자본금을 출자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년이 73세까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으로 소득에 대한 걱정 부분도 없습니다만 현재 120여 명 정도가 고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하는 게 과제입니다. 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부터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에 대한 전액을 우리는 어르신 일자리로 투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곧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민선 6기의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2가지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장승백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 조성 사업. 지난 10몇 년 동안 동작구청에서 추진했으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서 4년 전에 제가 선거 때 주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젊은 사람도 똑같네. 안 되는 거 네. 선거에 이용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빼지 않겠냐. 네. 그렇게 그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만 저희 민선 6기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국제 현상 공모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네.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에 토지 보상과 착공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매우 사업이 확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기뻐하시는데 앞으로 계획된 대로 차질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작구 전역의 그 교육 환경에 대한 불균형, 특히 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저희 동작구가 고등학교가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지면 동작 갑 지역에 대부분 몰려 있고 동작 을 지역에는 자사고를 빼면 동작고등학교 1개교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인근 자치구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작구에 고등학교가 필요 없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 조희연 교육감 네. 그리고 서울교육청을 설득해서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2021년에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이전해서 신설하겠다.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과의 그 정책적 합의를 이뤘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전하는 학교를 특정해서 네. 21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네. 제가 지금 다음 질문으로 그 후보로서 이창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동작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먼저 얘기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풀어야 네. 할 과제처럼. 네. 네. 일단 흑석동 고등학교 사업이 우리 많은 주민들과 학부모들께서 교육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네. 이 부분만큼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다. 그 숙제는 일단 학교를 특정해야 가능하다 싶고요. 저에게 우리 주민들께 공개할 수 없는 보관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 학교를 특정하는 사업에는 구청장이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 민선 6기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우리 동작구가 나아가야 될 도시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누가 구청장이 돼도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총망라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계획하는 동작구 미래발전 전략 30년 이런 자료를 발간해서 로드맵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것보다도 저의 고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작구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정치인께서는 강남 4구 인류 동작을 지향합니다만 저는 정치인들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강남 4구에 대한 막연한 환상, 우리 동작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남 4구,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도시구조를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강남 4구라는 강남의 변두리로서의 도시의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것은 바로 우리 동작구 전체 40만 주민들이 우리 동작구가 지향에 대한 목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도시가 호주의 멜버른, 오스트리아의 빈, 이 도시들은 경제 중심지나 상업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쾌적한 주거 환경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 물론 상업용지에 대한 공간 확대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무엇보다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상업 공간은 이웃 자치구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그 세수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도 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최소한의 상업 공간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도 경제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괜히 또 이 얘기 때문에 선거 때 오해받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합의되는 지점, 우리 동작구를 어떠한 동작구로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4년 동안 좀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다시 동작구청장이 된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지난 선거 때와는 다른 뭔가 업그레이드된 계획이나 공약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핵심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공약 첫 번째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구청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 살아계실 때 노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자네는 요새 뭐하나?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해 여름에 노 대통령 생신 때 이제 대통령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자네는 요새 뭐하나?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께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제가 동작구청장이 돼서 사람 사는 동작으로 대통령의 꿈을 동작구에서만큼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결심했고요. 아쉽게도 제가 구청장이 되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지 못하시고 운명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는 그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선거 때도 사람 사는 동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또 재임 기간에도 사람 사는 동작의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도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기본적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처럼 네.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동작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또 어르신들에게 가장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주거 문제입니다. 네. 네. 햇볕이 들어오지 않은 지하 단칸방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게, 이것이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또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그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적인 권리를 찾는 당연한 계층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게,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사업을 구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동작구의 그 건강한 사회구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4년 당선된다면 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그 활동을 하셔야 될 건데, 그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 주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싶으세요? 일단 그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네. 동작 FM 청취자들이 저를 다시 한번 동작구정을 이끌 책임자로 선정해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 네네.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냥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크게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임기를 4년을 더해서 재임 기간 8년에 구청장을 마무리한다. 네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나중에라도 참 묵묵하게 일했던 젊은 친구, 참 솔직하고 약속은 지켰던 구청장, 이러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구청장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점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생겼다? 좀 여담입니다만, 네.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그 이제 거리에서 주민들 품으로 이제 돌아가서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함을 정중하게 드리면, 네. 안 받으시려고 하시다가 구청장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네. 그 일 잘한다는 구청장. 그러면서 네. 손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기쁘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딱 돌아보시더니 잘생겼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저를 응원하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강점, 표정이 티난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솔직하게 예, 드러난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
저는 이게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강점 아닐까. 네, 네. 자기 잘못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바라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지금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네. 예. 네, 네. 다음에 다시 물어보시면 좀 멋있게 강점 포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동작 FM에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난 당선 후 오셨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때 당시의 느낌과 오늘의 느낌은 어떻게 다르신지 궁금합니다. 예.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동작 FM 운영진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 동작 FM에 초대받아서 네. 인터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돌아가면서 네. 제 속으로 야 이거 동작 FM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쌩쌩하게 더욱더 커진 동작 FM으로 마을 미디어로 성장해 있어서 네, 네. 제 스스로가 기분이 좋고 운영진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좀 우리 구청에서 진즉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동작 FM뿐만이 아니고 네. 다양한 마을 미디어들이 성장을 해서 지역의 대한 언론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았겠구나라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역 방송국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DJ 역할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고 계세요. 네. 여기가 이제 주민들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라고 이제 어떤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이창호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이 마을 미디어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네. 필요한 정책이나 예산 뭐 네. 그런 지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제가 다른 질문에는 다 대답을 할 수 있겠는데 네네. 그러면 저의 강점을 다시 발휘해서 아직까지 네.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돌아가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깊은 고민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예. 그러겠습니다. 네네. 이제 아쉽지만 조금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아직 못다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1분의 시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창호 후보자님의 마지막 발언 들으면서 오늘의 인터뷰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동작구 구민 여러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작 공동체 라디오 동작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청장 후보 현 동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창호입니다. 이렇게 동작 FM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 하나 드립니다. 우리 동작구가 지난 지방정부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라는 주민들의 질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그 변화가 없다라는 체감하지 못하는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듭이 없었지 않느냐 지금까지. 제가 민선 6기 4년을 책임졌습니다만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에도 우리 주민들께 드리는 매듭이 없었다. 대나무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간에 매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앞으로 4년의 시간을 좀 더 허락해 주셔서 제가 책임진 동작구 구정 8년이 우리 동작구 발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첫 번째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많은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이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 이창호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로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한 팀워크를 이뤄서 우리 동작구의 구정을 첫 번째 매듭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 구의원 후보에게도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